2개월 전까지만 해도 그 서울대 교수였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제 인생에서 최근 2년 정도를 빼고 나면 평생 제가 했었던 일이 의학에서 또는 IT에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고자 연구를 하고 이제 그걸 사업화해서 벤처기업을 만들어서 경영을 하고 그리고 또 교수로서 학생들에게 기업가 정신 그리고 벤처 경영하는 방법 계속 끊임없이 가르쳐 드리는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도 정치적인 그런 이야기 전혀 저는 하고 싶은 생각이 없고 여기 계신 분들께 제가 이제 평생 했었던 그런 일들 계속 이렇게 들려드리고자 그 틈틈이 요즘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 광주에서 창업에 애쓰는 젊은이들도 만났고 그리고 또 한 번은 여성 발명가분들 만나서 또 말씀도 나누고 그리고 외국에 글로벌 벤처를 만들고자 하는 분들이 또 모여 계셔서 거기 가서 이야기들도 나누고 또 오늘도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만나면서 참 고민이 되는 것이 벤처 창업에 대해서 굉장히 한 학기만으로도 뭐 다 이야기 못할 정도로 내용이 많잖아요. 그 사업 계획 하면 또 한 학기 과정이고 마케팅, 전략 다 막 최소한 한 학기씩 과정인데 실제로 이제 막 창업하려고 하는 분들이 그 수업을 다 들을 수도 없고 많은 고민이나 뭐 상담이 있었어요. 만나다 보니까 꼭 알면 좋을 만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여러분들 만나다 보니까 3가지 정도로 요약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만 아시면 창업할 때 실수들을 많이 줄일 수 있다 이런 게 생각이 들어서요. 그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제 막 창업을 하려고 준비하시는 분이나 또는 창업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이제 명심하셔야 될 것이 3가지인데요. 우선 첫 번째는 좋은 사람들과 팀을 이뤄서 이제 창업에 뛰어들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2번째로는 내가 하고 싶은 일 또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일을 가지고 창업을 하시라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3번째로는 처음부터 모든 것들 다 투입하는 뭐 일종의 올인하는 식으로 그 회사를 경영하기보다는 단계별로 나눠서 그 단계별 실행에 옮기시라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3가지만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이제 첫 번째로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좋은 사람들끼리 함께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보통 보면 우리 유명한 그 창업자들 하면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떠올립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사람들도 혼자서 창업한 게 아니에요. 항상 보면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빌 게이츠는 프로그래밍은 잘했는데 경영을 잘하는 스티브 발머라는 친구가 있어서 같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를 이끌어서 여기까지 왔던 거고요. 이제 스티브 잡스는 기술은 하나도 몰라요. 그런데 마케팅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스티브 우즈니악이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이 처음에 애플 컴퓨터 그냥 혼자서 다 만든 사람입니다. 그렇게 2사람이서 같이 했기에 지금의 애플이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1인 창조기업이라는 말이 지난번 정부에서 있었는데 한 사람이 하면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항상 2명에서 4명의 공동 창업자들로 팀을 이루어서 시작을 하시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보통 2명에서 4명 같으면 한 사람은 기술 담당, 한 사람은 뭐 마케팅 담당, 또 한 사람은 관리 담당, 인사 관리나 재무 관리, 뭐 보통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각자가 이제 팀을 구성할 때 전문 분야가 다른 건 그거는 당연한 거고요. 성격도 다르면 좋습니다. 그래서 행동파가 있으면 신중파가 같이 있으면 그게 굉장히 도움이 돼요. 자동차가 전속력을 낼 수 있는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브레이크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고 잘 치는 친구, 이제 행동파가 있다고 치면 그 친구가 마음 놓고 열심히 사고를 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신중파인 친구가
내가 너무 과속을 할 때 뒤에서 잡아줄 걸 알기 때문에 오히려 안심하고 전속력 내서 사고를 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성격도 다르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 가치관은 같아야 됩니다. 보통 이제 사업 처음 시작할 때 서로 가진 전공 분야만 서로 보고 그냥 사업을 덜컥 하기 쉬운데, 그러면 나중에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빠져요. 기본적인 가치관은 같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그 기업에 있어서 수익 창출이라는 게 목적인지, 아니면 내가 일을 열심히 잘한 거를 인정받은 결과로 수익이 창출되는 건지, 그 생각의 차이가 사람들마다 많이 다릅니다. 근데 그게 같지 않으면 나중에 굉장히 심한 갈등에 사로잡히게 돼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서로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눠야 됩니다. 나에게 있어서 돈이라는 게 인간관계와 이제 비교해봐서 얼마나 그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지에 대한 서로 솔직한 이야기들, 그리고 또 기업에 있어서 수익 창출이 목적이냐 결과냐 거기에 대한 생각, 그 다음에 주주가 중요한가 사원이 중요한가 그 중요도에 대한 생각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솔직히 이야기를 나눠서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야 그게 제대로 이제 굴러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 가지 정도, 그러니까 성격이나 전문 분야나 또는 그 일을 할 때 가치관들 서로 잘 확인을 해보고 팀을 구성하면 좋고요. 근데 이제 뭐 2명이라는 건 이해가 가는데 왜 4명까지인가? 그 이유는 처음 시작할 때는 그 한 사람이 독재하거나 다수결로 하면 안 되고 만장일치로 그 일을 해야 서로 시너지가 납니다. 서로 완전히 이제 마음을 다 쏟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4사람까지는 서로 설득이 가능하고 만장일치가 비교적 쉽게 이루어지는데 5명 이상이 되면 그때부터는 좀 힘들어진다는 게 아마 뭐 사회학이나 이런 곳에서도 연구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도 그 가능한 한 짧은 시간 내에 만장일치를 할 수 있는 그 인원 숫자가 보통 2명에서 4명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구성해서 처음에 시작하면 굉장히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카이스트 교수할 때 굉장히 많은 창업자들이 대전에 많아요. 그분들 상담을 하는데 거의 이렇게 망하는 회사 결국은 이렇게 보통 보면 보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 찾아와서 상담을 할 때. 그런데 망하는 회사 90%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많이 망해요. 근데 그거는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으세요? 그럼 도대체 뭐를 하란 말이냐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일인가가 중요합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실수하는 게 이래요. 좋은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래서 주위 친구들한테 물어봐요. 그럼 친구들이 야, 어떻게 너 그렇게 좋은 아이디어 냈냐? 너가 그 물건 만들면 내가 사줄게.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용기를 얻고 열심히 투자받아서 물건을 만들어서 사주겠다고 한 친구한테 가서 사달라고 가면 이제 안 사줍니다. 그런 일들 굉장히 많거든요. 말로야 무슨 말을 못해요. 근데 정작 그 물건 이렇게 눈앞에 이렇게 들이밀고 사달라고 하면, 아니 나도 돈 버는데 얼마나 고생했는데 저걸 내 돈 주고 사야 되나? 실제로 이제 갈등에 부딪히면서 보통 안 사게 돼요. 그래서 그러면 이 간극을 어떻게 메우는가? 혹시 컨셉 테스트라고 아세요? 보통 이제 마케팅 쪽이나 아니면 창업할 때 그 많이 이제 보는 일종의 그 뭐라고 하나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 살 거냐고 물어보면 보통 대부분 산다고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 사는 거는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아이디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물건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걸 살 거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게 그게 컨셉 테스트거든요. 즉 뭐 하나 예를 들죠. 그 제초제, 그 잡초 제거하는 약물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양도 많이 필요로 하고 손에도 묻고 해서 보통 가정용으로는 잘 안 씁니다. 다 큰 농사 지을 때나 과수원이나 이런 데서 쓰죠. 근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아이디어를 냈다고 쳐요.
그거를 제초제를 에프킬라 같은 살충제 병에다가 넣어서 소량으로 판매를 하면 뭐 손에도 묻지 않고 가정용으로 화분에다가 뿌리면 되니까 그거를 하면 어떨까 어떤 사람이 아이디어를 냈다고 치죠. 그런데 실제로 그 물건 만들어서 팔릴지 확신이 없잖아요. 그러면 아예 광고 전단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미 이 물건이 이미 나와 있는 것처럼, 그래서 거기에는 제초제 이제 상품명, 그리고 사진, 그리고 사용 방법, 어디서 살 수 있고 가격이 얼마다까지 다 있는 광고 전단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친구한테 물어봐요. 아, 요즘 이런 거 지금 팔고 있던데 너 살래? 이렇게 물어보면 거의 틀림없이 나중에 실제로 그 물건 나왔을 때 사겠다는 사람들만 거기 응답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과연 이 물건이, 아이디어가 사업성이 있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그게 컨셉 테스트거든요. 근데 이게 교과서에 보면 금방 나오는 건데요. 구글 찾으면 금방 나옵니다. 근데도 보통 제가 만나봤던 창업자들 거의 대부분이 이걸 몰라요. 그래서 이런 거 아느냐고 물어보면 항상 돌아오는 답변이 사업은 교과서대로 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교과서 내용 물어보면 그 내용을 몰라요. 그런 경우가 참 많은데, 사실 이렇게 마케팅, 최소한 마케팅이라든지 또는 지금 말씀드린 이런 아주 간단한 기법들, 이런 것들은 실제로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알고 모르고가 굉장히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이런 것들은 아시면 이게 정말로 사람들이 원하는 건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컨셉 테스트 같은 그것 말고도 다른 알아볼 수 있는 방법들이 몇 개 있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실제로 다른 사람들이 이게 실제로 원하는 건지를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이 점진적인 실행에 대한 건데요. 보통 어떤 아이디어를 이제 얻어서 이걸 가지고 벤처 캐피탈에 투자를 받았어요. 그러면 보통 하는 일들이 자기가 투자받은 전액을 가지고 그 일에 필요한 사람을 최대한으로 많이 뽑은 다음에 그냥 올인하는 거예요. 한 번에 다 투자를 해요. 그래서 실패하면 그냥 바로 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개인이 할 때는 그럴 수도 있다지만 회사는 다른 사람의 이제 생활이 걸린 건데 그걸 그렇게 막 하면 안 되거든요. 무슨 도박하듯이. 그래서 항상 필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의 목표가 있다면 그걸 중간 단계 여러 단계로 나눠요. 그래서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나누고 1단계를 이룰 때 필요한 돈과 인력만 뽑아서 그걸 투자해서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그게 성공하면 그건 1단계는 증명을 한 거니까 그걸 가지고 추가로 투자를 하고 추가로 사람을 뽑아요. 그런데 또 2단계를 하는데 실패하잖아요. 실패하면 그때는 다른 길을 찾을 수 있어요. 아직 내가 투자받은 돈도 남아있고 아직 인력도 더 뽑을 수 있는 여력이 있으니까 그 다음 단계로 이렇게 모색을 해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도 이제 한 번에 다 실행에 옮기지 말고 점진적으로 실행을 하라, 그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도 창업 관심 있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꼭 이제 명심해야 되실 세 가지가, 첫 번째는 이제 전문 분야와 그리고 성격은 다르지만 가치관이 같은 2명 내지 4명의 팀으로 시작을 하시라는 거. 그 다음 또 이제 두 번째로는 내가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실제로 다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일. 그래서 기꺼이 자기의 돈을 지불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일들로 사업을 시작하시라는 거. 그 다음 또 세 번째로는 한 번에 그냥 바로 뛰어들지 마시고 나눠서 점진적으로 실행에 옮기시라는 거. 이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